애봉봉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눈이 펑펑 왔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온통 하얀 세상이더라고요. 눈은 정말 신기해요. 뭔가 동심으로 그 순간에 돌아가게끔 하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괜히 막 더 설레고 또 괜히 마음이 조금 깨끗해진 것 같고 아무튼 기분 좋은 일요일이네요. 내일 출근하실 분들은 출근길 걱정되시겠지만 네, 12월 3주차 주간 증시 일정 시작하기 전에요. 몇 가지 체크해야 할 뉴스들이 있는데 우선 미 FDA의 약품자문위원회가 화이자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한 데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도 화이자의 백신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FDA 승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백신의 배포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 결정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종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다면 미국에서는 이르면 14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17일에 또 모더나의 승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13일, 오늘이 브렉시트 협상의 최종 시한이거든요. 영국이 지난 1월 30일 유럽연합 EU를 탈퇴하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서 영국과 EU는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전환기간 내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근데 양측이 협상에서 주요 쟁점들을 두고서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일 최종 기한 내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영국은 결국에 아무 합의도 없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양측 모두 노딜에 대비하고 있고 또 주요 투자 은행들도 노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좀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코스피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수급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 외환시장 움직임도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파운드와 달러 그리고 원화와 달러 모두 그리고 코스피가 2770선까지 오른 상황이라 이제 숨고르게 들어갈지 아니면 더 오를지 많은 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전망도 저마다 다 다르죠. 어쨌든 지금 증시 상승을 이끄는 요인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 경기 부양책 타결 기대감이에요.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기는 하죠. 다음 주에는 미국 경기 부양책이 18일 임시 예산안 종료 전에 타결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백신 관련 접종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미 FOMC 회의와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예의주시해야 할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 12개월 선행퍼가 지금 13배까지 상승하면서 연중 고점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늘 조정 염두에 두면서 하던 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일정 통해서 꼼꼼히 살펴볼게요. 먼저 14일 월요일에는 자잘한 일정들이 몇 개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3대1 무상감자 의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 일반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서 안건 통과가 버거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아시아나의 지분 30% 이상을 들고 있는 금호산업이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니까 균등 감자가 아니라 차등 감자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용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이들 주가 출렁일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이날 야권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자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까지 함께 모여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을 하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승리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정치 테마주 위험하지만 이들과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이날부터 인천, 홍콩 노선의 항공편을 재개하고 주 1회 운항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티웨이 항공을 비롯한 저가 항공주들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려나요? 네, 그리고 이날 2개 기업의 공모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지노맨 컴퍼니는 글로벌 면역 항암제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수요 예측 경쟁률은 1163.49대 1, 그리고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4만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참여한 기관의 98.1%가 상단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물량이 9%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40% 정도라 다소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는 75,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 특히 상장 당일에 기관의 물량 떠넘기기가 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공모주로 받으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내용 더 찾아보시고 청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바이오 기업에는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프리시전 바이오는 체외 진단시약과 진단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검사기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면 이후에 검사기기에 필요한 소모품인 카트리지 공급으로 매출과 이익을 계속해서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현재는 심장질환 그리고 감염질환이 주력인데 올해부터 뇌질환 등으로 진단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보유한 형광 분석 진단 기술이 일반 제품 대비해서 정확성과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은 적자 기업이고요. 회사 측은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를 일이고 수요 예측 경쟁률은 1231.23대 1을 기록했고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12,500원에 결정이 됐는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대고요. 공모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은 46% 수준이에요. 상장 후에 수급 매우 불안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최대 주주가 아이센스더라고요. 이미 최근에 좀 오르기는 했는데 프리시전 바이오 상장 전에 또 움직임을 한번 주려나요? 이렇게 관계사가 상장을 앞둔 회사들 조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날 드디어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단 투표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연방 대법원마저도 등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렇게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기각했어요. 이제 트럼프에게 남은 방법은 회색 짙은 소송전을 질질 끌면서 계속하거나 내년 1월 6일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때 이의 제기를 노려보는 건데요. 소송전에서는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1월 6일에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1명 이상이 함께 특정주의 선거인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회가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회의를 열어서 토론을 거친 뒤에 양원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이 가능성을 파헤치기에는 제 정보력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연방 대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본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또 이의 제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넘어가서 화요일에는 큰 일정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산업 생산,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동시에 발표되잖아요. 미국의 지표가 부진하고 중국 지표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인다면 위안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를 부추길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좋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정치 얘기는 따로 안 할게요. 네, 그리고 석경 AT의 공모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나노 소재 기술 기업이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치과용 필러와 임플란트 소재 등을 취급하고 있고 전기 전자 분야에서는 토너에 사용되는 소재들, 그리고 세라믹 멤브레인 소재, 코팅 소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공급한다고 해요. 최근에는 전송 손실이 적은 저유전 손실 개수를 가진 소재 개발에 성공해서 5G 기판 소재용 중공 실리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 근데 보니까 10년간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앞에서 바이오 2개는 다 적자 기업이었는데 반갑네요. 아직 수요 예측 결과는 안 나왔는데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니까 58%나 됩니다. 오버행 부담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아주 매력적인 IPO 기업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넘어가서 수요일 일정 보시면 이날은 미국 1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네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진 만큼 전달보다 좀 나빠졌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소송을 놓고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결정이 또 미뤄졌기 때문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도 미뤄질 가능성이 또 있고요. 메디톡스 대표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이미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제품의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더라고요. 아무튼 이럴 때 보통 휴자리 반사 이익을 누리곤 하는데 지난주에는 별 움직임은 없었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 중에 하나인 미 FOMC 회의. 이번 회의에서 3가지 관전 포인트는 첫째, 연준의 경기 판단, 둘째, 자산 매입 관련해서 세부적인 변화, 셋째,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입니다. 먼저 연준이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향후 나타날 정책의 세부 변화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의 자산 매입 규모에서 양적 완화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즉 시장에 돈을 좀 더 풀어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돈을 풀기는 했지만 유동성이 실물 경기의 회복보다는 자산 시장의 거품만 키운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또 강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나 저러나 미국의 경기 부양책 타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유지나 변화를 조건으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업률 몇 %, 물가 몇 % 내외까지는 자산 매입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뭔가 자산 매입 규모나 비중, 그리고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친다면 실망 매물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도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넷마블이 신작 마블렐름 오브 챔피언스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지난달에 출시한 세븐나이츠2가 구글 앱스토어 매출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가 지난주 미국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번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내년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리포트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공모 청약이 진행된 FN 가이드가 이날 신규 상장합니다. 기관 수요 측에서 희망밴드 상단을 뚫고 7천억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었고, 일반 청약에서도 증거금 1조 5천억 원이 넘게 거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7.6%고요. 이를 고려하면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30% 후반대입니다.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명신산업도 이렇게 밴드 상단의 초과한 금액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었는데 FN 가이드가 제2의 명신산업이 될지 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상장 후의 접근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현재 코넥스 시장의 거래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보시면 이날도 텅텅 뭐가 별로 없어요. 제주의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공식 개장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주체는 롯데관광개발이죠. 개장을 앞두고 미리 받은 사전 예약에서 전 객실이 단 일주일 만에 완판됐고, 컨벤션 전시 예약도 일주일 새에 40여 건이 몰리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롯데관광개발의 연간 매출액, 거기에 6분의 1에 맞먹는 판매액을 단 일주일 새에 거둔 셈이라고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정보를 좀 늦게 접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날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한국은 무난히 지나가기는 했는데 또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또 서학 개미들은 더더욱 변동성이 커지기 전에 개별 종목별로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일정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이벤트들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시장 방향성을 체크하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큰 흐름 읽으시면서 보유 종목 잘 정리하시는 12월 셋째 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뭔가 애복님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기획해야 할지 남은 주말 동안 잘 고민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참 슬프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다시 음압병실 관련주나 택배, 포장 관련주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들까지 좀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